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얼룩 빼기를 하시려면은 가장 어려운 게 얼룩 빼기 약품의 성능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얼룩 빼기 할 때 기본 약품이 있고 특수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룩 빼기 약품 10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사용하는 순서부터 특징을 하나하나 천천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이 봄철에 바쁘시더라도 약품의 성능을 꼭 알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숙지하시고 작업을 임해 주시면 안전한 사고 없이 안전 세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앞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10가지 약품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약품 중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기본 요금으로 세탁 요금에 포함된 얼룩 빼기 약품이 있고 세탁 요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추가 요금을 받아야 될 약품들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스탱이 있습니다. 스탱 1번 케미칼 1번이라는 겁니다. 약품 1번. 자, 이 스탱은 여러분들이 세탁업소에서 사용하는 약품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묻은 얼룩이 특수한 얼룩이 아니고 일반 생활 얼룩이 묻었을 때 특별하게 이 약품을 사용함으로 해서 옷에 뭐 별다른 데미지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품입니다. 자, 먼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김치국물이고 김치고 그다음에 김치찌개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옷에 묻었다, 아니면 커피가 묻었다, 아니면 와인이 묻었다, 이렇게 묻은 지 얼마 안 된 것들은 아주 편안하게 이 스탱 하나로 다 제거가 됩니다. 이 스탱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가게에 접수되는 옷 중에서 한 100가지 옷 중에서 100가지 옷 중에 얼룩이 한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한 90가지 정도 이상은 이 스탱 하나로 다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탱은 물 세탁을 바르고 물 세탁을 해도 되고 드라이 클리닝을 해도 되고 양쪽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얼룩 제거제입니다. 그래서 이 스탱 하나만 잘 사용하셔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얼룩 빼기 하는 하지 못한 얼룩들을 아주 안전하게 잘 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스탱의 성상을 한번 찍어 봅시다. 지금 보면은 이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여기는 산성이고 여기는 알칼리죠. 그러면 우리가 얼룩 빼기 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이 얼룩 빼기 약품이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중성인지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스탱은 한번 발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pH가 약 7, 6에서 7, 6, 7 나옵니다. 그럼 이건 중성입니다. 가장 안전하죠. 그래서 이 스탱은 유성얼룩부터 수성얼룩까지 다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이 스탱은 사용하기도 간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카운터에서 옷을 받습니다. 소비자들한테 받을 때 소비자들이 이 얼룩이 뭡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그렇지 않고 이 얼룩이 무엇인지 모르고 묻어왔을 때 가장 1번으로 가장 먼저 사용해야 될 것이 이 스탱입니다. 스탱을 발라주세요. 면, 모, 실크, 마, 나이론, 레이온 모든 섬유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약품이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중성이죠. 중성이니까 모든 얼룩에 먼저 약품을 발라주고, 자, 이렇게 얼룩이 있으면 얼룩에다 발라주고 시간을 조금 두고 이 헤라 같은 거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문지르면 분해가 다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다른 약품들은 이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 제거가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걸 물로 씻는다든지 수용성은 물로 씻고 유용성은 기름으로 씻습니다. 씻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바른 상태에서 약품을 제거하지 않고도 바로 드라이 클리닝을 하든지 물 세탁을 하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처리로도 사용할 수 있고 후처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중성이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이 스탱은 뭐 사용상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거의 그 정도로 아주 안전한 약품이니까 얼룩이 묻었을 때 뭐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무조건 이 스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이 스탱이 국내에서 시판되면서 가장 안전한 약품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스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약품 탄닌 골드입니다. 탄닌 골드. 이 탄닌 골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하면은 전처리 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을 하지 않고 물 세탁을 해야 될 옷이 있습니다. 물 세탁을 해야 될 옷에 보면은 옷에 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커피, 그 식물에서 나오는 얼룩 있죠. 이 식물에서 나오는 얼룩이 옷에 묻어 있을 때 이거를 제거를 하지 않고 바로 세탁기에 넣어서 알칼리 세제를 이용해서 세탁을 하게 되면은 얼룩이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제거가 되지 않고 그 얼룩이 알칼리에 의해서 탄닌 얼룩이란 뭐겠습니까? 식물에서 나온 얼룩들 아닙니까? 이 식물에서 나오는 얼룩들은 알칼리에 의해서 고착이 됩니다. 그러면 고착이 되고 나면 그걸 지우려면은 세탁하고 나와서 지우려면은 일반 약품으로 제거가 안 됩니다. 그럼 표백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표백제를 사용하다 보면은 탈색의 우려도 있고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 탄닌 골드는 주로 물 세탁을 하기 전 면이나 마나 나이론이나 모든 어류에 묻은 식물성 얼룩을 먼저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이 탄닌은 자 성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폐하가 약 4 정도 납니다. 그 약산성이죠. 약산성이니까 의료에 사용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탄닌은 또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실크라든지 모직 계통에 여름 되면 흰 옷에 보면 겨드랑이 누렇게 되는 거 있죠. 실크 뭡니다. 딴 건 아닙니다. 실크와 모에 황변이 완전 되기 전에, 그러니까 황변 현상이 슬 시작됐을 때, 그때는 이 탄닌으로 발라주고 스팀을 가하면 안전하게 실크나 모가 황변 제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약품은 여러분들이 꼭 사용해 주시는데, 요거는 기본 세탁 요금에 포함된 약품입니다. 이걸 바르고 제거했다고 별도 요금을 추가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요 탄닌은 주의해야 될 점은 보다시피 약산성입니다. 약산성이니까 면 제품에 면이나 마, 자연섬 위에 혹시 커피 와인이 묻었다. 그러면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씻어주세요. 스파팅에서 물로서 씻어주고 하셔야 됩니다. 면마에 이 산성얼룩이 산성약품을 바르고 오래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탈색 현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자, 요거는 효소입니다. 효소제인데, 이 효소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많이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혈액, 사람 인체에서 나온 거, 그리고 동물에서 묻은 거, 동물에서 나온 얼룩, 그래 동물성 얼룩이라 그러죠. 이거는 알칼리입니다. 자, 또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은 강알칼리가 나옵니다. 강알칼리. 폐하가 11 정도 나옵니다. 이 강알칼리니까 동물성 섬유는 동물성 얼룩은 알칼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효소를 사용하실 때는 혈액이나 아니면은 사람 몸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요 효소를 사용하시고, 이 효소는 또 여러분들 보관상에 중요합니다. 이 앞에 많은 약품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다른 약품은 생명체가 들어있지 않는 약품입니다. 이 효소는 안에 미생물이 들어있습니다. 미생물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약품이. 효소는 발라준다고 해서 얼룩이 분해가 되는 거 아닙니다.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해되는 거 아닙니다. 이 효소를 발라주고 반드시 온도를 약 50에서 60도 스팀건으로. 자, 이게 원단입니다. 원단이면은 원단에다가 스팀건을 바짝 떼지 마시고 한 요 정도 거리, 한 5cm 정도 거리를 딱 두고 스팀을 잘 주시면은 이게 지금 현재 안에 미생물이 들어있다 했죠. 이 미생물이 잠에서 깹니다.
잠에서 깨서 뭘 하느냐? 먹이를. 잠에서 깼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죠. 먹이 사냥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먹이 사냥을 시작할 때 먹잇감이 뭐냐? 단백질입니다. 지방 성분을 이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분해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동물성 얼룩, 모든 우리 음식물 중에서도 동물성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 기름이라든지 뭐 소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기름 종류가 묻었을 때 제거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혹시나 그 페인트 있죠. 수성 페인트가 옷에 묻었다. 그럴 때 수성 페인트가 묻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수성 페인트가 묻으면은 막 그걸 헤라로 문지르고 이러면 옷감만 상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성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를 벽에다 발라놨는데도 불구하고 외벽에서 밖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그래도 물에 씻겨 나갑니까? 씻겨 나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성 페인트 속에 본드가 무슨 본드가 들었냐? 뭔가 접착력이 있는 본드가 들어있겠죠. 그게 바로 악교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악교. 그럼 악교는 뭐로 만들었냐면은 소고기 있죠. 소 있죠. 소 겉에 표면의 껍질과 속에 고기가 있죠. 그 사이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거 악교로 그걸 악교라고 합니다. 그거를 추출해가지고 말려놓으면은 또 모양새는 여러분들이 술안주로 많이 먹는 육포 있죠. 육포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악교를 뜨거운 물에 녹여가지고 수성 페인트에 타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수성 페인트가 처음에 묻었을 때는 잘 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고착이 되면 제거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찬가지 동물성 아닙니까? 본드가 동물성 악교니까 그 악교를 분해하는 것은 바로 이 효소입니다. 이 효소로 가지고 먼저 발라주고 반드시 스팀을 한 40에서 60도 사이로, 또 온도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이 미생물이 죽습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효소는 보관할 때도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다리미 하시는 다리미 다이 앞에 약품을 많이 놔놓고 있죠. 그런데 보면은 다리미 앞에 보면은 창문이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받으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효소균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이게 맹물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입하셔가지고는 피도 잘 제거되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거가 안 된다. 그거는 보관상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달에다가 햇빛이 직사광선을 받지 말고, 가장 좋은 거는 냉장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떻게 약품을 냉장고에 넣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다리미 다이 밑에라든지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효소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혈액 제거를 합니다. 가장 많은 게 그 동물성 그 중에서 혈액, 그 다음에 우유, 그 다음에 달걀, 육즙, 샐러드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혈액을 봅시다. 혈액이 묻었습니다. 그럼 혈액 속에는 헤모글로빈도 있지만은 혈액 속에는 철분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철분 성분이 잔유물을 남기면은 이 효소로는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꼭 써야 될 것은 이 스포타 A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사용하시는 약품 중에서 가장 많이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게 녹물 제거제라고 그러죠. 녹물 제거제. 그 녹물 제거제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철분 제거제입니다. 엄격히 말하면은 철분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요 스포타 A 성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완전 강한 칼입니다. 강산성입니다. 강산성. 거의 1이죠. 강산성입니다. 그러면 요 스포타 A를 가지고 항상 철분을 혈액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약품을 꼭 써줘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기본 약품이 유성, 수성을 제거하는, 이거는 중성입니다. 중성이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만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탱입니다. 이 빼놓고 지금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혹시나 예를 들어서 면바지에 커피 얼룩도 묻었고 와인도 묻었고 혈액도 묻었어요. 그러려면 먼저 제거하는 게, 모를 때는 제일 먼저 이 산성부터 먼저 써야 됩니다. 산성 약품을 쓰고 알칼리 약품을 써야지. 이걸 만약에 바꾸어 가지고 알칼리 약품을 먼저 쓰고 산성 약품을 쓰면 벌써 알칼리가 탄닌 얼룩, 그러니까 식물의 얼룩은 고착을 시켜 놓습니다. 반대로 쓰면은 고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 번호를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 2번, 3번 순서에 입각해서
1번 스탱을 써서 안 지워졌을 때는 2번, 안 될 때는 3번, 이렇게 요 순서. 마지막에는 항상 요 스포터 A로 가지고 후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모직 바지에 실크 바지, 실크 넥타이라든지 실크에 혈액이 묻었다. 그 혈액을 제거하기 위해서 효소를 썼습니다. 알칼리죠. 이 알칼리를 쓰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놔놓으면 이 알칼리에 의해서 실크나 모가 탈색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후처리로 산성계 약품인 스포터 A로 가지고 중화에 콜타하고 철분 성분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하나, 둘, 셋, 네 가지, 요 네 가지가 기본 약품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요금을 받지 않고 세탁 요금에 포함된 얼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네 가지 약품은 잘 사용해 주시면은 큰 사고 없이 무리 없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꼭 주의해야 되실 게, 이 약품 중에서 이 탄닌을 발라서 사고 치는 예를 내가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순모 코트입니다. 순모 코트, 100% 순모 코트에 커피가 묻었어요. 그래서 커피가 묻다 보니까 와인이나 커피가 묻었어요. 거기다가 이걸 탄닌을 가지고 발랐으니까 제거가 됐겠죠. 그런데 그 순모니까 반드시 드라이클린을 하겠죠. 물 세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걸 바르고 난 다음에 커피나 와인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약품이 의류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다 보니 이 상태를 안 보고 그냥 드라이클링을 했습니다. 드라이클링 기름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드라이클링 해놓은 옷을 꺼내서 건조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 남아있는 탄닌 약품입니다. 탄닌 약품이 순모나 실크나 이쪽에 어떻게 되겠어요? 탈색 현상을 일으켜요. 벌겋게 탈색됩니다. 그런 예를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염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탄닌 약품으로 순모 재질의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될 옷에 바르고 얼룩을 제거했으면 반드시 이 약품 얼룩마저도 반드시 스파탱에서 씻어주고 말려주고 에어로 말려주고 드라이기로 말리고 난 다음에 드라이를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지켜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일반 기본 약품이 아닌 특수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수약품은 여러분들이 잘 응용하시면은 별도 요금을 받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 중에서, 자, 엘로스탱. 이 엘로스탱은 가장 여러분들이 특수요금을 받기 좋습니다. 그건 뭐냐? 특히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어떻습니까? 땀이 나죠. 그리고 음식물이 묻으면은, 의류에 묻으면은 빨리 산화가 됩니다. 그 산화가 되면 누런 얼룩, 황빈 현상이 생기죠. 이 황빈 현상은 일반 요금, 세탁 요금에 포함된 얼룩이 아닙니다. 별도의 약품을 써줘야 됩니다. 이건 표백제입니다. 표백제를 사용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게 탈색 사고 일으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로스탱은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고, 엘로스탱을 가지고 음식물을 산화된 거라든지 겨드랑이 땀이 산화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엘로스탱은 보면은 젤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젤 타입으로 되어 있죠. 젤 타입으로. 자, 색깔이 진한 것이 아니고 이제 밝은 색들. 보통 우리 항변 현상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아이보리색이라든지 흰색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 같으면은, 자, 이거는 면마에 얘기하는 겁니다. 면마, 나일론. 요쪽에. 이 원액을 바로 손을 이용하든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항변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황민 현상이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발라주세요. 발라주고 스팀건을 이용해가지고 약하게, 스팀을 세게 주시면 안 됩니다. 약하게 솔솔솔 풀어보세요. 풀으면은 볼볼볼볼 끓습니다. 끓으면서 이 황변이 잘 없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 했는데 황변 현상이 100% 제거가 안 됐다. 이거는 뭐냐? 그 얼룩 속에 들어있던 철분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 철분 성분마저도 제거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항상 마지막에 사용한다는 스포터 A, 철분 제거제입니다. 이 철분 제거제를 또 발라주는 거예요. 발라주면은 황변이 아주 쉽게 제거됩니다. 자, 요거는 면마, 폴리, 나일론, 네,
황민됐을 때 제거하는 겁니다. 순모와 실크의 황민 제거는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황민 제거 엘로스텐 하나를 가지면은 아주 부가가치를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 후처리 약품을 써야 됩니다. 후처리, 전처리가 아니고 후처리입니다.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빠지지 않는 산화된 얼룩, 세제가 빼지 못하는 얼룩, 그런 얼룩을 뺍니다. 특히 와이사스 목기 있죠. 노랗게 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겨드랑이 또 황변 노랗게 된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요 엘로스텍은 여름철에 상당히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요것은 반드시 쓰시고 요금을 별도 요금을 뭐 적게는 5,000원부터 많게는 2만 원 정도까지 받아주시는 게 그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 불카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불카잉은 어디 사용하느냐면은 우리가 요즘 보면은 볼펜이라든지 먹물이라든지 그거 보면은 옷에 묻었는데 그 덩어리는 제거가 됐어요. 덩어리는 제거가 됐는데 섬유 속에 잔여물을 남깁니다. 그 잔여물은 뭐냐면 불용성 얼룩입니다. 약품에 의해서 녹지 않는 그런 불용성 얼룩입니다. 그 불용성 얼룩을 어떻게 빼야 되느냐? 윤활 작용에 의해서 빼줘야 됩니다. 그 윤활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 불카잉은 지금 보면은 불카잉이라는 이름은 불용성 카본 잉크 요걸 줄여가지고 불카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카잉은 어떻게 사용하는 게 제일 가장 방법이 좋으냐? 그리고 이건 사고 안 납니다. 어떤 원단, 어떤 섬유에, 어떤 색깔에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분은 뭐 먹물을 빼는가 하면 어떤 분은 먹물을 빼지 못합니다.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지금 보면 점성이 좀 무릅니다. 무른데 여기다가 안에 보시면 이렇게 젤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 잘 아시는 스리쇼프 있죠? 또 스리쇼프처럼 생겼습니다. 이거를 먹물이나 있는 지역에 이렇게 듬뿍 바르세요. 아끼지 마시고 좀 듬뿍 바르고 이거를 손으로 비비세요. 비비면서 흐르는 물 있죠? 흐르는 물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여기서 막 비비세요. 그러면은 이게 아주 윤활성이 좋습니다. 미끌미끌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좀 남으면 또 찍어서 또 수돗물 틀어놓고 또 비비세요. 계속 한 몇 번 정도 하다 보면은 그 먹물이 제거가 됩니다. 자, 요거 성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거의 6, 7 중성이죠. 중성이니까 모든 섬유, 모든 원단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참, 또 하나. 볼펜이 양복 주머니에 터졌어요. 만년필이 터졌어요. 이걸 빼기 위해서 어떻게 뺄 것이냐. 제일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빼셔야 될 거는 볼펜이 묻었으면 제일 먼저 스탱 있죠, 스탱. 1번 스탱. 스탱을 가지고 이런 타올을 밑에 받쳐놓고 먼저 듬뿍 바르세요. 바르고 볼펜의 덩어리를 다 제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볼펜 킬러로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볼펜 킬러는 바르고 난 다음에 자연적으로 색상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속도를 좀 붙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바르고 스팀을 살 주면은 안전하게 잘 제거됩니다. 좀 빨리 빼고 싶으면. 근데 이 볼펜 킬러는 성능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사용하지 못할 원단이 있습니다. 꼭 지켜주셔야 될 게 아크릴, 그 다음에 아세테이터,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색깔을 뺍니다. 폴리우레탄은 색깔을 빼고 아세테이터라든지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경화가 됩니다. 경화도 되고 원단이 꺾입니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볼펜 킬러는 색소를 제거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소. 그래, 볼펜이나 만년필 이런 것들. 자, 여기 순간 접착 제거제라고 있습니다. 순간 접착 제거. 여러분, 순간 접착제가 어디에 묻으면 어떻습니까? 딱딱해져 있죠.
제거가 힘들어요. 지금까지 순간 접착제 묻으면은 거의 못 뺍니다 하고 그냥 돌려줬습니다. 근데 이 순간 접착 제거제는 순간 접착제만 제거되는 게 아니고 본드 있죠, 본드. 본드라든지 돼지 본드. 또 하나 실리콘 있죠, 실리콘. 문짝에 문틀에 바르는 실리콘이라든지 우리 목욕탕에서 실리콘 있죠, 바르는 실리콘. 이런 실리콘들이 붙었을 때 이 순간 접착제를 발라주고 이런 헤라로 가지고 살살 긁어주면은 우리가 목욕탕에서 때밀듯이 살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데 또 하나 지켜야 될 게 요것도 아세테이트, 아크릴, 우레탄 종류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요거는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보면 본드 제거제 뭐로 지웁니까? 이런 그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순간 접착제는 뭐로 지웁니까? 요 있으니까 요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순간 접착 제거제. 또 하나, 요즘 가장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의류 중에 가죽이 붙은 게 있습니다. 가죽. 주머니라든지 뭐 이런 쪽에 요 단추 요 구멍 이런 데도 보면은 가죽이 붙어 있는데 요거를 드라이 클리닝을 하든지 물 세탁을 하다가 요 가죽에서 물이 빠집니다. 그리고 운동화도 그런 거 많죠. 가죽에서 빠져서 원단 쪽으로 이염되는 거, 색상이 이염되는 거. 그건 안료입니다. 가죽 안료. 요거는 가죽 안료 제거제입니다. 요 가죽 안료 제거제는 가죽에다가는 바르면 안 됩니다. 가죽에서 배어 나온 거, 이염된 거, 그럴 때 요 약품을 가죽 안료 제거제를 살 발라주고, 이거는 액션도 필요 없고 스팀도 필요 없습니다. 발라주고 그냥 방치를 하세요. 그러면 서서히 안료가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고 한 30분 있다가 또 한 번 발라주고 30분 있다가 또 한 번 발라주고 또 한 3번 정도 보통 바르면 다 자연적으로 싹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 가죽 안료 제거제, 많은 분들이 이 가죽 안료 제거제를 쓰면서 그 사고 처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크릴, 아세테이트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그 아크릴이나 아세테이트는 약품을 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성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상. 자, 요거도 거의 팔이죠, 팔. 중성입니다, 중성. 그래서 모나 실크나 면이나 마이는, 그러니까 천연 섬유에는 안전합니다. 실크에도 좋고 마에도 좋고 면에도 좋고 청바지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단지 화학 섬유인 아세테이트, 아크릴. 근데 화학 섬유라도 그건 됩니다. 폴리에스텔. 그리고 뭐하고 포함된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환원 표백제입니다. 칼라 클리너. 칼라 클리너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은 보통 그 폴리에스테르라든지 나일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전체가 의임된 거 말고 이래 서로 겹쳐가지고 거기서 번져나온 거 있죠. 화학섬유, 나일론, 그 다음에 폴리에스테르이 살짝 이염됐을 때 색깔에 관계없이, 이거는 원단에 색깔에 관계없습니다. 모든 섬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섬유 사용할 수 있고 색깔도 관계없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바르고 스팀을 잘 주시면은 이염된 게 싹 없어집니다. 근데 요거는 주의해야 될 게 환원 표백제니까 특히 면 종류, 이게 보면은 면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요거는 물을 조금 한 10배 정도 희석해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환원 표백제니까 너무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은 탈색을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약품들이 다 원액입니다. 원액.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약품을 원액을 쓸 것이냐 아니면 물을 타서 쓸 것이냐, 어떻게 더 좋습니까?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는 색상에 따라서, 색상이 진한 것들은 물을 섞어서 희석해서 사용해주고, 그러다 보면 물을 희석하다 보면 이 약품의 성능이 뚝 떨어지겠죠. 뚝 떨어지지만은 안전도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액으로 한 번만에 제거할 거, 물을 섞어서 2번, 3번 만에 제거하면은 가장 안전한 탈색 없는 얼룩배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룩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약품의 성향도 좋지, 성능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은 약품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6월 말까지 얼룩배기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 약품을 쓰면서 그때그때 중간중간 또 중요한 사항들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숙지하시고 얼룩배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은 기본적인 약품과 특수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약품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은 공부하지 않고는 절대 사용하지 못합니다. 세제는 공부 안 한 분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세탁소는 여러분들 세제만 가지고 세탁하는 세탁소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세탁교실 여러분들은 약품을 이용하는 의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세제만 사용하는 세탁소의 세탁요금과 여러분들은 의사와 같이 약품을 응용해서 하는 기술을 똑같은 요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얼룩배기 요금은 여러분들이 차별화되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